하루가 시작합니다. 하루가 저물고 모두가 귀가할 무렵 늦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영업하는 이곳 심야식당. 식당의 주 메뉴는 있지만 손님들이 원하는 어떤 음식이든 가능한 한 다 만들어주는 특별한 식당입니다. 客が来るかって?それが結構来るんだよ。 영화는 음식을 통해 다양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음식은 나폴리탄. 여기 부동산 회사 사장의 세컨드였던 다마코는 일주일 전 심장마비로 사장을 갑자기 떠나보냈고 돈 보고 만났던 사장이었는데 졸지에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다마코는 우울한 상태입니다. 비록 다마코가 좋은 의도를 가진 여자는 아니지만 마스터는 우울한 그녀에게 나폴리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근 자주 식당을 방문하는 하지메라는 청년이 나폴리탄을 먹고 있는 다마코와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둘은 곧 연인이 되어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振られちゃいました。 알고 보니 심장마비로 죽은 사장의 유언장을 본 부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자연스레 다마코는 사장의 유산의 일부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돈이 생긴 다마코는 가차없이 하지메를 차버린 것이죠. やっぱり人間そう簡単に変わるもんじゃねえな。 그리고 다시 가게에 나타난 다마코.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たまには汗水流して働けば。そうよ。人の金ばっか当てにして。私やだなそういうの。 그녀는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 비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마밥. 남루한 차림의 한 여자 청년이 식당에 왔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녀는 옆에서 먹고 있는 마밥을 시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 마스터는 빨리 내줄 수 있는 음식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는 그녀. 갑자기 최근 아팠던 손목에 통증이 오면서 그릇을 떨어뜨리는 마스터. 마침내 마밥을 건네주려는데 자리에 그녀는 없습니다. 단골들은 먹튀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먹튀녀는 다시 가게로 왔고 すいませんでした。 그녀는 대뜸 지난번 먹었던 밥값을 갚기 위해 다짜고짜 일을 시켜달라고 했고 부엌에 들어가 무뎌진 칼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마스터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녀에게 돈을 주며 먼저 씻고 오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치루. 이날 밤부터 마스터의 가게 일을 돕습니다. 뭔가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음식 솜씨가 좋은 미치루.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스터는 미치루에게 하루 일당을 주고 당분간 식당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ばあちゃん。ごめんね。 다음날 すいません。はい。これですね。はい。 단골 손님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스러운 미치루지만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자 지방 사투리를 쓰며 기뻐하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손목이 아픈 마스터를 대신해서 장도 대신 보는 미치루. 접거런에 다녀온 마스터는 몰라보게 손목이 좋아졌고 마스터의 손목이 좋아질 때까지 있겠다고 했기에 미치루는 식당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동안 정이 든 미치루의 거취에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때 미치루에겐 낯익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미치루는 이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이었고 이 남자는 미치루의 돈을 다 탕진한 이후 또다시 미치루를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상황을 파악한 경찰 고구려는 일부러 미치루의 연인인 척 연기하며 사기꾼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쿄에서 큰 사업을 하는 치에코는 미치루를 밖으로 불러내어 정식으로 그녀를 조리원으로 스카웃합니다. 떠나는 마지막 날 最初にこうやって包丁を研がせてもらったんですよね。 마스터는 미치루가 원하는 음식 마밥을 만들어줍니다. お世話になりました。はい、これあんたに。
세 번째 음식은 카레 라이스. 여기 후쿠시마 사람 겐조는 식당의 단골 손님인 사야의 친구 아케미를 만나기 위해 도쿄에 왔습니다. 사야는 겐조의 등장이 반갑지 않은데요. 사실 겐조는 쓰나미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요. 자연재해로 후쿠시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러 온 사야의 친구 아케미에게 겐조는 호감을 느꼈고, 지난달 아케미가 지원 물품을 들고 갔을 때 겐조는 아케미에게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케미에겐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아케미는 그 이후 후쿠시마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あまりしつこくしない方がいいんじゃないのか。なあしてあったにほったのこと言われねっけなんねえな。おせっかいはやめとけよ。 겐조는 그렇게 봉사를 오지 않는 아케미를 만나기 위해 도쿄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호텔로 찾아온 아케미, 결국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합니다. 아케미는 정중하게 겐조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겐조. 그날 밤 술집에서 깡패와 싸우고 경찰서에 있던 처량한 겐조를 마스터는 가게로 데려와 카레를 만들어줍니다. この味あんたが教えたのかい。炊き出しでカレー作りたいってあけみちゃんに頼まれてね。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겐조. 하지만 매주 찾아와서 도움이 되려 했던 아케미를 보며 겐조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겐조를 데려가기 위해 직장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みんなおめえの帰り待ってるぞ。これ以上亡くなった奥さん悲しませるような真似すんな。先輩のとこは気楽でいいっすよね。誰も死なねかったっすもんね。少年ができたっちまってるか。すいません、あいつもやりきれねえんです。 겐조는 쓰나미 이후 필사적으로 아내를 찾았지만 결국 아내의 유해도 사진 한 장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아케미는 겐조를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아케미는 그간 자신에게 접근했던 겐조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며 울면서 말하는데요. ただのボランティアと被災者のままでよかったのに。 다음날 홀로 식당을 찾은 아케미. マスター、なんだい。私震災の少し前に不倫してたんです。会社の上司と。 아케미는 후쿠시마 쓰나미 재해 직전에 불륜 관계였던 상사에게 버림받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주말에 후쿠시마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봉사자들에게 고마워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겐조 역시 그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でも私はそうじゃなかった。自分が立ち直るためにあの人たちの気持ち利用しといてまた逃げたんです。あけみちゃん、もうそろそろ許してあげてもいいんじゃないのか。自分をさ。 다음날 겐조가 식당을 찾았고 뒤늦게 아케미도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누군가가 놔두고 간 납골함에 얘를 표하고 있는데 겐조가 흥분을 하는데요. 겐조가 함의 뚜껑을 열자 모두들 놀라는데요. 土？なあもう見つかんねっけ。こうするしかねえべ。 겐조 역시 유해를 찾을 수 없었던 아내의 납골함에도 무게감이라도 느끼고 싶어 흙을 넣었었습니다. 東京さ出てきてこの偽物捨てて生まれ変わりたかったんだよ。全部忘れて誰かにすがりつきたかったんだ。ほんなんで幸せになんかなれっこねえのによ。 다음날 후쿠시마로 돌아가는 겐조, 사야와 아케미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迷惑かけて悪かったな。またカレーライス作り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あけみちゃん、あんたのこと待ってる人いっぱいいっから、本当にいっぱいいっからお願いします。 이후 영화는 식당에 납골함을 두고 간 주인이 찾아오고 또 훨씬 밝아진 미치루가 오랜만에 식당에 방문하여 단골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5년에 개봉한 이 영화 심야식당은 일본 아베야로 작가의 만화 원작 영화입니다. 옴니버스 형식의 이 영화는 다양한 음식과 함께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실 심야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야기는 어디 가서 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민망한 이야기도 있고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스터는 그 어떤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편견 없이 대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맛있는 밥과 따뜻한 공감을 해주는데요. 나의 모습이나 처해진 형편에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심야식당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에도 꼭 있기를 바라며 영화 심야식당이었습니다.